설날이란 무엇인가? 한국에는 1년에 2번의 새해가 있습니다. 1월 1일에 맞이하는 양력 새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설날입니다. 설날은 음력으로 1월 1일, 즉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달력의 첫날입니다. 2026년에는 2월 17일이 설날입니다. 매년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체로 1월 말에서 2월 중순 사이에 찾아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설날은 1월 1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명절입니다. 추석과 함께 한국의 가장 큰 두 명절 중 하나이지요. 설날이 되면 한국 전체가 마치 잠시 멈춘 것처럼 조용해집니다. 대부분의 회사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은 고향으로 향합니다. 설날의 공식 휴일은 보통 3일입니다. 설날 전날, 설날 당일, 그리고 설날 다음 날까지 쉬게 됩니다. 주말과 연결되면 4, 5일의 긴 연휴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민족대이동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고향으로 이동하는 것이지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또는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갑니다. 고속도로는 차들로 가득 차고 기차표와 비행기표는 몇 주 전부터 매진됩니다. 평소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서너 시간 걸려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꺼이 이 긴 여행을 감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설날은 단순히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 아닙니다. 가족이 모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른들께 존경을 표하고 어린이들은 새해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받는 즐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설날 기간에 한국을 방문한다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식당과 상점들이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거리는 한산하지만 전통 문화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설날의 역사와 의미. 설날은 얼마나 오래된 명절일까요? 정확한 기원을 알기는 어렵지만 한국에서 설날을 기념한 역사는 최소한 2000년 이상 됩니다. 삼국시대의 기록에도 새해를 맞이하는 의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오래되고 깊은 뿌리를 가진 전통인 것이지요. 설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농업사회였던 옛날 한국에서는 봄이 시작되는 시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설날은 대체로 봄이 시작되는 날, 입춘 무렵에 오기 때문에 농사를 준비하는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묵은 해의 나쁜 것들을 털어내고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이 생기기를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설날이 단순히 미래만 바라보는 날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날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조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은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기지요. 그래서 설날 아침에는 차례라는 제사를 지냅니다. 차례상에는 특별한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해 올립니다. 이를 통해 조상님들께 감사를 표하고 새해에도 자손들을 보살펴달라고 기원합니다. 설날은 또한 효의 가치를 실천하는 날입니다. 효는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설날 아침, 한국 사람들은 정갈한 옷을 입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립니다. 세배는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을 하는 전통 인사법입니다. 이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어른들은 절을 받은 후 덕담을 해줍니다. 덕담은 좋은 말, 축복의 말입니다. 올해는 건강하게 지내거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 같은 따뜻한 말들을 건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세뱃돈을 줍니다. 하얀 봉투에 돈을 넣어주는데 이는 새해를 축하하고 응원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설날에는 가족의 의미도 새롭게 확인합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들이 자주 모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날만큼은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들까지 한자리에 모입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른들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은 사촌들과 뛰어놉니다. 이렇게 설날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현대 한국 사회가 많이 변했지만 설날의 핵심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가족과 함께하며 새로운 한 해를 희망으로 시작한다는 의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설날을 소중히 지켜온 이유입니다. 설날 전통 풍속. 설날에는 특별한 풍속들이 있습니다. 이 전통들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지금도 많은 한국 가정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풍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통은 앞서 언급한 세배입니다. 설날 아침, 가족들은 일찍 일어나 깨끗이 씻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는데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여성들은 저고리와 치마를, 남성들은 바지와 저고리를 입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한복을 입은 가족들의 모습은 설날의 상징적인 풍경입니다. 한복을 입은 후에는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상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올라갑니다. 떡국, 과일, 나물, 전 등이 정해진 순서대로 놓입니다. 상을 차리는 방법에도 규칙이 있는데 지역과 가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가족들은 조상님 앞에서 함께 절을 합니다. 이는 돌아가신 분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차례가 끝나면 본격적인 세배 시간입니다. 가족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부터 순서대로 절을 받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삼촌, 고모, 이모 등 다른 어른들께 차례로 절을 합니다. 절하는 방법도 남녀가 다릅니다. 남자는 두 손을 모아 앞으로 뻗으며 절을 하고 여자는 손을 포갠 채 몸을 숙입니다. 세배를 할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은 그래,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라고 답하며 덕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뱃돈을 줍니다. 요즘은 보통 10,000원에서 100,000원 정도를 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설날이 1년 중 가장 신나는 날 중 하나입니다. 세배가 끝나면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전통놀이를 즐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윷놀이입니다. 윷놀이는 4개의 나무 막대기를 던져서 나온 결과에 따라 말을 움직이는 게임입니다. 또 개, 껄, 윷, 모라는 5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규칙은 간단하지만 매우 재미있습니다. 온 가족이 편을 나눠 경쟁하면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연날리기도 설날의 전통 놀이입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이 좋아했던 놀이인데 넓은 공터나 들판에서 연을 날립니다. 하늘 높이 올라간 연을 보며 새해의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줄에 소원을 써서 연을 날린 후 줄을 끊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나쁜 운을 날려보내고 좋은 운을 맞이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널뛰기를 즐겼습니다. 긴 널빤지의 중앙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양쪽 끝에 한 명씩 서서 번갈아 뛰어오르는 놀이입니다. 공중으로 높이 뛰어오르는 것이 목표인데 균형감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제기차기, 팽이치기, 투호 같은 다른 전통 놀이들도 설날에 즐겼습니다. 요즘은 전통 놀이 대신 카드놀이나 보드게임을 하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설날 기간 동안 친척집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한 풍속입니다. 특히 결혼한 딸들은 자신이 자란 친정집을 방문합니다. 이웃들끼리도 서로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설날은 단순히 한 가족만의 행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누는 축제입니다. 설날 음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설날에는 특별한 음식들을 먹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의미와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설날 음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떡국입니다. 떡국은 설날 아침에 반드시 먹는 음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떡국을 먹어야 1살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1살 더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생일마다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설날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1살씩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필수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떡국은 가래떡이라는 긴 원통형 떡을 동그랗게 썰어 만듭니다. 이 둥근 떡의 모양은 옛날 동전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떡국을 먹으면 새해의 재물운이 좋아진다고 믿었습니다. 또 하얀 떡의 색깔은 순수함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떡국을 만드는 방법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소고기로 육수를 내는 것입니다. 소고기를 끓인 맑은 국물에 떡을 넣고 달걀 지단과 김, 파를 얹어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닭고기로 육수를 내기도 하고 해안 지역에서는 조개나 굴을 넣기도 합니다. 각 가정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떡국 레시피가 있습니다. 떡국 외에도 설날 상에는 다양한 음식이 올라갑니다. 저는 그중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재료에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을 입혀 기름에 지진 음식입니다. 호박전, 고기전, 생선전, 김치전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전을 부치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설날 전날 가족들이 모여 함께 준비합니다. 이 준비 과정 자체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갈비찜도 설날에 자주 등장하는 음식입니다. 소갈비나 돼지갈비를 간장 양념에 재워 무, 당근, 밤 등과 함께 푹 졸인 요리입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일품이며 명절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준비하는 데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나물도 빠지지 않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등 여러 종류의 나물을 각각 양념해서 만듭니다. 나물은 건강에 좋고 색깔도 다양해서 상을 풍성하게 보이게 합니다. 각각의 나물을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이 모든 과정이 명절을 준비하는 정성의 표현입니다. 식혜와 수정과는 설날에 마시는 전통 음료입니다. 식혜는 쌀과 엿기름으로 만든 달콤한 음료로 소화를 돕습니다. 수정과는 계피와 생강을 끓여 만든 붉은색 음료로 곶감을 띄워냅니다. 두 음료 모두 차갑게 해서 마시는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은 후에 마시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설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요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식을 하거나 미리 만들어진 음식을 구매하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는 직접 음식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대로 내려온 맛을 이어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전 부치는 법을 가르치고 어머니가 딸에게 떡국 끓이는 법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설날 음식이 가진 또 다른 가치입니다. 현대 한국의 설날 풍경. 설날의 전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현대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설날을 보내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설날 풍경은 전통과 현대가 흥미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설날 풍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민족대 이동입니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한국은 거대한 이동의 물결을 경험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인천에서 광주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차들로 빽빽이 들어찹니다. 평소보다 많이 걸리지만 차 안에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을 듣습니다. 때로는 차 안에서 간단한 식사까지 해결하며 고향으로 향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 새벽 시간이나 심야 시간에 출발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도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KTX와 고속버스 표는 몇 주 전부터 예매가 시작되는데 인기 있는 시간대는 순식간에 매진됩니다. 공항 역시 해외에서 설날을 보내려는 사람들과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귀국하면서 평소보다 훨씬 붐빕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설날을 보내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남편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처가를 방문하거나 양쪽 집을 번갈아 방문하는 부부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고향에 가지 않고 설날을 보냅니다.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친구들끼리 모여 설날을 보내거나 혼자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또 설날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따뜻한 나라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설날 당일의 풍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복 대신 편안한 옷을 입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복잡한 차례 대신 간소화된 의식을 치르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떡국은 여전히 먹지만 집에서 직접 만드는 대신 식당에서 외식을 하거나 마트에서 구입한 간편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날의 핵심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서로 덕담을 나누는 전통은 계속됩니다. 다만 그 형식이 각 가정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설날 기간 동안 도시의 풍경도 특별합니다. 평소 북적이던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들이 한산해집니다. 많은 식당과 상점들이 문을 닫고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요함 속에서 도시에 남은 사람들은 평소에는 느낄 수 없는 여유를 경험합니다. 반면 지방 도시와 농촌 마을들은 활기를 띱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마을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웃들이 인사를 나누고 마을 전체가 명절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TV 방송도 설날에는 특별 편성을 합니다. 설날 특집 프로그램으로 전통 공연, 코미디 쇼, 가족 영화 등을 방송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식사 후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 역시 현대 한국 설날의 한 풍경입니다. 설날 연휴가 끝나면 다시 여기동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자신이 일하고 생활하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외국인이 설날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만약 당신이 설날 기간에 한국을 방문한다면 특별하고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불편함도 있겠지만 한국 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많은 상점과 식당이 문을 닫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설날 당일과 그 전후로는 대부분의 개인 식당, 작은 상점, 시장 등이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형 마트 중 일부, 편의점, 관광지 주변 식당, 호텔 레스토랑 등은 영업을 합니다. 또한 요즘은 명절에도 영업하는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도 주의해야 합니다. 설날 전날과 연휴 마지막 날은 도로가 매우 혼잡합니다. 만약 이 시기에 다른 도시로 이동할 계획이라면 기차나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KTX는 비교적 정시에 운행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기차표는 미리 예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설날 기간 동안 한국 전역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의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에서는 전통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한복을 입고 궁궐을 방문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한복 대여점에서 하루 동안 한복을 빌려 입고 고궁을 거닐어 보는 것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나 각 지역의 민속촌에서는 설날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의 전통놀이, 떡국 만들기, 세배체험, 전통공연 관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외국인도 환영하며 영어 안내가 제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 인사동이나 북촌 한옥마을 같은 전통문화 지역을 방문하면 설날 분위기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는 가게들도 문을 엽니다. 서예 체험이나 전통차 마시기 같은 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그들의 가족 모임에 초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기회입니다. 실제 한국 가정에서 설날을 어떻게 보내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설날 기간에 쇼핑을 즐기고 싶다면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 명동, 강남, 홍대 같은 주요 쇼핑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단순히 관광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심장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큰 문화적 경험과 추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설날을 통해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되새기는 설날. 지금까지 한국의 설날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설날은 단순히 달력의 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설날의 가장 큰 의미는 함께에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아도, 아무리 바쁜 일상을 살아도 설날만큼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를 마주하고 오랜만에 본 형제자매들과 웃음을 나눕니다. 이 순간들이 바로 설날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족 간의 화합은 설날의 핵심입니다. 1년 동안 쌓였을지 모르는 작은 오해들은 설날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함께 떡국을 먹고 나란히 절을 하고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끈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날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무근해의 아쉬움은 뒤로하고 새해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건강하게 지내겠다는 소망, 가족을 더 사랑하겠다는 약속, 꿈을 이루겠다는 결심. 이 모든 것이 설날 아침 하얀 떡국 한 그릇과 함께 시작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설날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축복하며 미래를 꿈꿉니다. 조상님들께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기뻐하며 새해의 희망을 품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설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설날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토픽.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민수 씨, 또 중고 장터에서 물건을 샀어요. 새 것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아니요. 잘 찾아보면 새 것 같은 물건도 많아요.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자원도 아낄 수 있어서 저는 중고 물건을 선호해요.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새 것을 사야 한다. 중고 물건을 사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빨리 버려야 한다. 중고 물건은 품질을 믿을 수 없다. 모두 아시죠? 남자는 잘 고른 중고 물건이 돈과 자원을 아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민수 씨, 또 중고 장터에서 물건을 샀어요. 새 것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아니요. 잘 찾아보면 새 것 같은 물건도 많아요.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자원도 아낄 수 있어서 저는 중고 물건을 선호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